자, 여러분, 오늘 살펴볼 자료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대만 입법원에서 벌어진 아주 뜨거웠던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 논쟁을 해설해 드릴 건데요. 우리들 매일 숨쉬는 이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려면 무대 뒤에서 얼마나 치열한 법적, 경제적 줄다리기가 벌어지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이 복잡한 정책 토론, 오늘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정화할 권한 대체 누구한테 있어야 할까요? 이게 진짜 핵심 질문이거든요.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이상,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경제적 현실, 이 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기 맑아지는 거 당연히 우리 모두가 원하죠. 근데 그 방아쇠를 당길 권한을 중앙정부가 꽉 쥐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장을 잘 아는 지역정부가 가져야 할까요? 자, 이 질문 머릿속에 딱 담아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개념 하나만 딱 잡고 갈게요. 고정오염원. 벌써 법률 용어라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해서 바퀴 달려서 굴러다니는 자동차 같은 게 아니라요. 한 자리에 딱 버티고 서서 매연을 뿜어내는 시설들을 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 굴뚝이나 발전소는 당연하고요. 우리가 자주 가는 대형 병원이나 호텔 지하에서 뜨거운 물을 끓이는 그 보일러 시설, 그것들도 전부 다 이 고정오염원에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이랑 완전 찰떡같이 붙어있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기오염 논쟁. 두 번째, 제한된 규정 변경. 세 번째, 반발과 잠재적 위험. 네 번째, 중앙 대 지방의 권력 다툼. 다섯 번째, 오염원 추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기타 주요 안건들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 대기오염 논쟁, 맑은 하늘을 찾아서입니다. PM2.5를 줄여서 우리 건강을 지키자는 모두의 공통된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만 환경부의 이 데이터를 보면요,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과거 2013년에는 45,900톤이나 되던 점오염원 배출량이요, 최근에는 27,562톤으로 뚝 떨어졌어요. 무려 40%나 줄어든 거죠. 감정이 섞이기 쉬운 환경 문제에서 이 확실한 통계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법적 통제나 규제들이 실제로 꽤 쏠쏠하게 효과를 봤다는 거죠. 근데요,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본 것처럼 공장 굴뚝 같은 점오염원은 확실히 잡혔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의 원인 사실 세 가지거든요. 이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 그러니까 선오염원이죠. 그리고 공사장 먼지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면오염원. 환경부 장관 말로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거대한 공장 굴뚝만 쥐어짠다고 공기가 마법처럼 맑아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요. 제한된 규정 변경, 허점 차단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석탄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논의되었는데요. 현행법을 보면요, 고정오염원 조업 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게다가 정부 심사가 좀 늦어져도 그 심사 기간 동안 공장을 그냥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이 허가 기간을 딱 2년으로 확 줄여버리고요. 만약 2개월 안에 정부 심사가 안 끝난다? 그럼 강제로 공장 가동을 멈추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 찬성하는 쪽에서는 예전에 싱다 발전소가 행정심사 지연을 핑계로 몇 달 동안이나 면허 없이 석탄을 펑펑 태웠던 사례를 콕 집어서 얘기하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꼼수, 이제는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 반발과 잠재적 위험, 경제적 타격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요. 8천.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대형 기업의 수가 무려 8천여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기 뿜어내는 나쁜 공장 몇 군데 문 닫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8천 개의 비즈니스, 그리고 거기에 얽힌 공급망 전체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충격파가 덮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영향을 받는 허가증이 1만 3천 개가 넘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큰 발전소는요, 놀랍게도 단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반수를 훌쩍 넘는 58%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병원, 호텔, 식품 가공 공장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쓰는 평범한 보일러 시설들입니다. 법을 엄청나게 빡빡하게 만들었을 때 진짜로 타격을 받는 건 거대한 전력 회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평범한 인프라들이라는 거. 이 데이터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분화의원들 등 반대 측에서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위험들을 경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행정 인력이 모자라서 2개월 안에 그 수천 건의 서류 심사를 다 못 끝내서 강제로 보일러를 꺼야 한다면요. 당장 병원에서는 수술도구 소독하는 멸균기나 온수 보일러를 24시간 못 돌리게 됩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그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서 업무가 마비될 거고요. 공장이 갑자기 멈추면 반도체 공급망이나 국가 전략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꽉 조이는 규제가 어떤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번째 섹션, 중앙대 지방관력 거버넌스 논쟁입니다. 이제 정치적인 파워게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걸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주 뼈 때리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과거 대만에서 환경보호 명목으로 심사 권한을 지방에 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일부 지역 마피아나 이권 세력, 소위 말하는 어둠의 세력이 합법적인 기업을 협박하고 인허가를 빌미로 뇌물을 뜯어낸 부패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22개나 되는 지방정부가 저마다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규제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늪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오염원 추적, 데이터와 투명성입니다. 정책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초점을 옮겨볼까요? 대만 환경부가 내놓은 시스템 개선안을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슬쩍 조작하거나 동네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라 못 믿겠다는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모든 굴뚝 원격 감시 체계, 그러니까 CMEMS 데이터를 중앙정부가 직접 깐깐하게 심사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감시하도록 판을 아예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네마다 달라서 헷갈리던 걸 없애고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환경 데이터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믿고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도죠. 여섯 번째 섹션, 위원회의 기타 주요 안건, 대기질 그 너머입니다. 환경위원회가 대기오염만 다루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정말 큰 사회적 문제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도 위원회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아예 처음 화장실을 만들 때부터 위아래로 카메라를 들이밀 수 없도록 틈새가 전혀 없는 칸막이를 의무화하고요. 손이 아예 안 닿게 파티션을 확 높이고 정기적으로 몰카 탐지 작업을 하는 걸 아예 표준 가이드라인에 박아넣자고 주문했습니다. 대기오염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활 밀착형 논의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사회의 진짜 골칫거리죠. 불법 폐기물 몰래 버리고 도망가는 문제. 이거 뿌리 뽑을 작전도 나왔습니다. 치산지역 같은 데서 일어났던 것처럼 쓰레기 버리고 튀는 염체들을 막기 위해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발견하면 일단 투기꾼 자산부터 즉각 동결시켜버리고요. 미리 쌓아둔 보건기금으로 쓰레기부터 빨리 싹 치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처음 만들어낸 상류 원청 기업까지 탈탈 털어서 끝까지 책임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행동은 번개처럼 빠르게, 책임은 아주 무겁게 물리겠다는 작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환경과 공강이라는 목표, 그리고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경제적 안정성, 거기다 현장의 행정적인 현실성까지. 도대체 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짚어본 모든 논쟁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공기 맑아지는 거 당연히 찬성하죠. 하지만 거기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합니다. 8,000개가 넘는 기업들의 밥줄이 걸려 있고 병원 보일러는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데이터는 투명해야 하고 지방 권력의 부패도 막아야 하거든요. 무조건 법을 엄격하게 옥죄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현실에 맞게 조금 유연해져야 할까요? 이 엄청난 딜레마,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해설이 얽히고 설킨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해보시고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